에센스 3주차 장진호의 CG를 이용한 리얼리티 구현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죠. 에센스 3주차 마지막 회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작 시 박수 한번. 네, 포트폴리오 제작 시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이제 여러 예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작품은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에요. 잘한 작품들이고 제가 감히 그분들보다 더 잘해서 뭐 그분들이 혹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정도를 위해 예시를 한마디로 위해 하는 거지 그런 그분들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예. 제가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블러 스튜디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사실은 제가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제가 그냥 경험해서 제가 다녔던 회사, 제가 해왔던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어떤 그런 경험가에서 노하우에서 우리가 만약 회의를 했을 때 이 작품에 대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저의 지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완벽한 건 또 아니거든요. 회사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CG에서의 그런 지식이 CG뿐만 아니겠죠. 어떤 그런 지식이 영원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닌 이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자식이 지가 뭔데 뭐 그게 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예전에 그 강의했던 내용들 보면 또 저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지금 이게 아닌데 이렇거든요. 항상 조금 변해요. 네,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할 어떤 그런 쪽의 자세로 그런 느낌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발차기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주차 때 저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태도록 할게요. 제가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3D 텍스처링의 천재 툴 알죠? 서브스턴스 페인트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트는 이제는 다 해야 돼요.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가격도 싸. 149달러? 네, 149달러고 그냥 우리 149달러 뭐 보통 얼마지? 한 1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뭐 밥 한 끼 그냥 안 먹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다 한 20만 원씩 이렇게 밥 먹고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그러니까 그 돈 한번 술 한 번 먹는 돈 아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툴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서 오는 게 대한 것들이 너무 안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아유, 큰맹이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여기에 아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트 아시죠? 근데 학생들은 또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하면 되게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베이크 모델링 자체에서 어떤 그런 베이크가 돼서 그 노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커버처 그리고 그 포지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그 CG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그 어떤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다 읽어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실제랑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근처에 놀이터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밝기가 너무 어둡나? 이거 포토샵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포토샵에 네. 여기 보면 여기 마모라고 그러나 뭐지 이렇게 파우시 된 거를 이렇게 막
달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 이 친구는 초록 색깔의 페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약간 이렇게 살색이었나 보죠. 그리고 살색 안에는 또 흰색이 있고 흰색 밑에는 원래 얘가 금속이었으니까 금속이 이렇게 레이어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결처럼 나이테처럼. 예. 근데 이렇게 하도 많이 이 자리에 그때 페인트가 벗겨진 거죠. 점점 벗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색깔들이 보이는 건데 이게 보면 어떤 느낌은 이거를 제가 네. 아, 이게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태가 있고, 예? 그러면 여기 원래 초록 색깔이 지금 여기에는 이 초록 색깔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살색이 있었단 말이죠. 보니까 이 그림 보니까 이렇게 살색이 이렇게 있었고 페인트가 그리고 그 안에는 흰색이 또 있었어요. 흰색은 안 보이겠다. 그 흰색이 안 보이니까 약간 회색으로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흰색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얘네들 이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칸 한 칸 넘어올 때마다 예? 이 어떤 그 높이 값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노멀의 그 높이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달아서 없어진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거의 그 높이가 안 느껴져요. 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그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손으로 맡겨보면 그 높이를 못 느끼. 근데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저걸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노멀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범프 값이 들어가요. 범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 각지게 이렇게 딱딱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이 친구 웹사이트가 왜 없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론 이제 좀 약간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열어서 해야 되나? 좀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조로 준비했던 그 파일에 이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렇게 뭐가 안 되네, 말이.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지브러쉬로, 그런 게 어떤, 내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이 부분을 일단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재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재질 고유의 값을 치중을 해서 그 값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웨더링에는 그런 웨더링이 먼저 그 각지고 뭐 녹슬고 벗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와 흔적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물체를 물체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물체가 봤을 때 이 물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월리에 나오는 그 로봇 있죠? 월리. 그 월리에 나온 로봇 보면 되게 걔만 캐릭터만 딱 봐도 이 친구는
원리를 딱 볼까요? 딱 원리를 보면 얘는 왜 얘가 이렇게 낡아져 있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얘는 지구가 버려졌었나? 예, 지구가 버려지고 혼자 남아가지고 정말 수백 년 동안 혼자서 막 그 밖에서 막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는 웨더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그죠? 이렇게. 그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는 애죠. 얘가 이렇게 금속이 낡고 막 이렇게 한 것에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단순히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G브러쉬에 대해서 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곤 모델링 있죠. 폴리곤 모델링은 최종 결과물에서 스무딩 효과를 준다는 전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특정을 제외하고선. 근데 폴리곤 모델링에서 스무딩 값을 주게 되면 마에서 이제 단축키로 톡톡톡 되죠. 근데 맥스에서는 명령을 줘야 되고, 근데 그게 그 형태의 왜곡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편하게 쉽게 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폴리곤 모델링을 안 써요. 알리아스라든지 뭐 오토캐드도 예, 그런 식의 폴리곤 모델을 안 하죠. 그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스플라인을 이용한 어떤 모델링 방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막 넙스를 많이 썼던 이유도 지금은 많이 안 쓰죠. 지금 유명한 VFX에서도 넙스를 안 써요. 그만큼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폴리곤을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폴리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쓰는데, 여전히 그 폴리곤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G브러쉬는 완벽하게 폴리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어떤 컨셉을 해야 되냐면, 내가 꼭 G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브러쉬를 어떤 처음에 컨셉 잡을 때도 많이 써요. 저뿐만 아니라 그냥 최종 결과물을 낸다기보다는 어떤 3D로의 상의 어떤 프리 스케치 한다는 개념으로 큰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잡아낸다는 개념으로 할 때도 많이 써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떤 뭔가 형태를 잡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또 어떤 파인 디테일, 그 미세한 디테일을 뽑아내기 위해서 G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어떤 거에서 노멀이라든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랩을 추출해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G브러쉬를 꼭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어떤 특정 물체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 어드밴스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다음 주 좀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G브러쉬를 사용을 하긴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미세한 어떤 스크래치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제 로봇을 작업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지, 전반적인 큰 덩어리는 폴리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예를 좀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그 최소한 리얼리티를 위주로 폴리곤을 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폴리곤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정도만큼은 써야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면 썼지 이거보다 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썩디 레벨을 주기 전에도 충분히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블러에서도 이만큼은 폴리곤을 쓰고요. 그리고 실제 고퀄리티 영화를 작업하는데도 보면 폴리곤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폴리곤을 많이 쓰면 이걸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왜 그림 그릴 때도 네, 영화 캐릭터는 그냥 와이어만 봐도 새까맣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여기 대해서 개념을 잠깐 예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참 나대던 시절에 이렇게 어떤 네, 그림도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점점 잡아가면서 이렇게 디테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저는 이런 방식대로 해요. 네, 이런 방식이 나중에 수정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수정할 수가 있고, 왜냐면 그 히스토리별로 이렇게 버전별로 파일을 이렇게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노가다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아요. 뭐 너티독 여러분 게임 쪽에서 정말 높은 퀄리티를 만드는 그 너티독 작업자들 하는 거 보면 그분들 정말 잘 아시잖아요. 보면 대부분의 작업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기술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인데 좋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 노력을 상당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생각하면 나도 노력,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나도 하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뭘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냥 한 땀 한 땀의 정성이죠. 이장학님, 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너티독은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근데 다른 게임 회사들도 있죠. 다른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그만큼의 공을 들여서 퀄리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술팀들이 빵빵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를 못 내는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아직까지 게임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죠. 어떤 블렌딩 쉐입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옷에는 주름이 있잖아요. 캐릭터를 만들어 주름이 있죠, 그죠? 근데 주름이라는 게 모델링 할 때 주름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움직이면 주름도 같이 변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주름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름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면. 근데 그게 게임에서 구현이 돼요? 안 되죠. 아직은.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페이크를 쓰죠. 어떤 노말의 텍스처를 블렌딩 시킨다든지 쉐입은 그대로인데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너무 무겁죠. 그래서 저희도 막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게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옷주름 마블러스. 근데 이것도 진아님 생각해 보시면 모델링 할 때 막 옷주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주름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 씬을 최종적으로 썼을 때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사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어벤져스의 걔 누구야? 닥터 이름 생각 안 나네.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망토가 있죠. 망토.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는 아마 작업했을 때는 망토가 주름 하나 없이 쫙 펴져 있을 거예요. CG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아마 모델링을 내가 포트폴리오용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작업을 할 때는 주름을 마블러스 디자인을 이용해서 주름을 다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쓰는 데이터랑 내 포트폴리오의 데이터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실무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실무에서는 일단은 내가 정해져서 만들어야 되는 그 버짓이라는 게 시간 스케줄상의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내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아티스트,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우리 팀의 파트에 다른 사람과의 그 조율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부분도 다음 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의 사람들에게 최적합의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스케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은 그 하나의 부속품이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네. 근데 제 포트폴리오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큰 시스템을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모델러면 내가 모델러로서의 나의 역량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델링에서 데이터 넘길 때도 그냥 손 딱 벌리고 있는 T포즈로 넘기죠. 근데 내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자세도 변경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약간 리깅도 엉터리지만, 이렇게 내가 리그는 아니지만, 리깅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뷰리샷을 만들 수도 있고, 주름도 이렇게 막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거의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파운데이션, 디테일, UV 에디팅, 쉐딩, 텍스처, 렌더링 이런 가족을 제가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단계를 늘 만드는 때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어떤 비례도 잡고요. 어떤 와이어, 내가 디테일하게 했을 때 와이어가 흐름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하고 되게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드밴스를 할 때 우리가 앤덤 캐릭터를 하게 될 텐데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그걸 할 줄 알아도 이걸 내가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다 익힐 때까지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기초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익힐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할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에 대한 부분은 내가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오늘은 에센스 3주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할게요. 네, 경력자도 다른 회사 들어가면 숙제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맞아요. 회사마다 파이프라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질문 같은 거, 무슨 질문하세요? 네. 파이프라인이 다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버짓이에요. 예산. 네. 회사마다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사마다 각 파트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다르고요. 각 파트별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도 다 다르고요. 어떤 회사는 외주 인력들을 많이 쓰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정해진 시간과 돈과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팀들과의 어떤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LM의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고 디즈니의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고 블러스튜디오의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회사마다 그런 버짓이 다 다르고 예, 일하는 인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노하우과 회사의 노하우가 한마디로 파이프라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제가 하는 워크플로우라고 그러거든요. 워크플로우. 워크, 일, 플로우는 이게 흐른다는 거거든요. 작업 공정 과정을, 워크플로우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뭐 똑같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게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워크플로우는 이건데 그러면 어떤 접목시켜가지고 좀 내가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대로 따라가 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승목님 질문 같은 것도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는 어드밴스의 질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수업 시간에? 지금 질문이 가능하냐는 건가요? 모르겠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폴리곤을 모델링 작업할 때 저도 역시 폴리곤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저도 이만큼 써요. 저도 이만큼 작업할 때 이만큼 써요. 이렇게 이 정도만큼 써요. 이거보다 더 많이 써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이 친구는 밑에는 되게 많이 안 썼네. 이게 탈락탈락 그리는 이 자락이 폴리곤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게 크로스 이물레이션 됐을 때 좀 좋지 않아요. 좀 더 있어야 더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블러 같았으면.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순서 네. 다른 예로 들면 또 와이어 막 이런 거 막 열어볼 때 막 겁난다니까. 저번 시간에 한번 당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정도의, 와이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줄 모니터에서 한번 열어보고 내려야 돼. 충분히 와이어를 쓰고 있는 것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재현민님 안녕하세요. 유종민님도 많이 들어봤는데. 피부 질감은 지브러쉬로 노멀 같은 거 쓰죠? 아니요. 아까 피부 질감? 아까 뭐였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얘는 지금 피부 질감한 거 아닌데. 이하예요? 제 생각에는 지브러쉬를 이렇게 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피부에 어떤 모공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표현할 때, 지브러쉬에서, 막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프로젝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브러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리 같은 툴에서 텍스처 자체를 아예 그냥 베이킹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지브러시에서 안 만들고 텍스처 자체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브러시는 어차피 폴리곤 어마운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파인 디테일은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얹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한계가 있어요. 지브러시도 완전 디테일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더 잘하시는 분들, 지브러시에서 100% 잘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노멀 텍스처도 되게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하드 서페이스. 제가 이제 제 어드밴스 수업할 때 이 사람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할 거예요. 저희는 이 정도 퀄리티를 낼 거예요. 저희 어드밴스 수업 시간에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보면 그러니까 네. 자 여기 보면 디테일한 이렇게 요런 것 얘들 보이죠 이렇게 네. 여기 보면 이게 노멀 텍스처가 아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이용해서 아마 이분은 지브러시에서 이걸 한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텍스처였다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했겠죠. 이게 노멀로 했을 때랑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했을 때랑의 이 느낌이 달라요. 이 아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한 거예요. 노멀로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지금 노멀로 한 게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약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지금 와이어프레임이 없는데 상당히 촘촘한 덴시티가 충분히 있는 와이어와 폴리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콜라맨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폴리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폴리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네. 노멀로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노멀로 하면 그냥 입체처럼 보일 뿐이에요. 노멀은요, 게임 쪽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 영상에서는
안 써. 제가 데드풀 작업할 때 노말을 썼던 게 어디서 썼냐면, 여기서 썼어요. 아예 안 써. 예,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찌 쓰냐면, 데드풀 CG로 잡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이나? 큰 이미지로 보이나?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데드풀에 이게 옷 있죠, 옷. 옷에 보면 이게 패브릭 질감이 있죠. 이렇게 엠보싱 이게 재질. 이 아이를 타일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이때 우리가 그 노멀을 썼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노멀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 그리고 예전에 커머셜 작업할 때 또 그 헤드라이트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밝아졌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그 안쪽에 모델링을 원래 그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 헤드라이트 그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델링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디스플레이스로 한 것보다 그 안에를 노멀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헤드라이트에 안에 조명을 넣어서 했을 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노멀이라는 것 자체가 외곽면에 굴곡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노멀이 써야 되는 모르겠어요. 근데 디스플레이스의 단점이 뭐냐면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근데 뭐 어차피 그 영화 쪽에서는 다 렌더팜이 다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퀄리티만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한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좀 히지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잘했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트폴리오는 아까 이야기 안 했구나. 오케이. 내 머릿속에서만 이야기했구나. 자, 포트폴리오는 데모릴은 내가 회사를 옮길 때 가끔씩 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회사를 옮길 때만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처럼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한데 누가 어디서라도 너 작업한 거 보자, 너 실력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2018년 8월 달에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든지 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너 이 정도만큼 해. 너 이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말이 아니고 이미지로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CG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20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면서 데모를 하나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상당히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하나하나 작업할 때마다 하나 다 업데이트하고 예. 그렇죠. 귀차니즘이 솔직히 귀찮죠. 내가 이걸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왜 해 이거를 뭐 그런 게 있는데 CG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경력이나 말빨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내 데모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항상 준비를 해둬야 돼요. 나한테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작업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지금 경력이 1년이면 경력이 1년 차만큼에서의 나의 그 시점이 있잖아요. 내 1년 차만큼에서의 어떤 데모릴
내가 3년이 됐어. 그럼 3년 차만큼의 어떤 그 적어도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의 데모리를 업데이트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랑 해외랑 회사 포폴 수준이 차이 안 들었는데 많이 차이 나나요? 글쎄요. 국내 해외라고 해가지고 다 뭐 퀄리티가 다 높은 건 아니죠.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우에타나 아일랜드 보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예. 네. 그런 회사 그렇게 보면 되죠. 국내와 해외 수준이 아니고 한국도 왜 영화 작업하시는 회사들 보면 퀄리티 엄청 뛰어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데모를 업데이트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좀 게을러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또 제가 불러있을 때는 제가 데모리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 해서 올릴 때마다 불러와가지고 연봉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미국은 좀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의 직원과 한국에서의 직원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회사와 나는 어떤 약간 옮길 준비를 눈치채고 그리고 회사와의 나의 관계는 어떤 정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죠. 회사가 나에게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내 능력만큼 내 어떤 그런 페이를 해주는 거고요.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받은 만큼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제일 크게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나갈 때도 그냥 큰 그게 없는 게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지금 나는 이 정도 연봉이 필요해. 아 그래? 지금 우리 버짓에서는 지금 이 정도 연봉을 줄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럼 나 갈게. 그리고 다음에 올게.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회사에도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다 다르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긴 질문은 실시간에 하고 지금 수업을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데모리를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취업을 위한 데모리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작업했던 결과물로 만들어진 어떤 브레이크다운 같은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모델러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일은 내가 작업했던 스파이더맨에서 작업할 때 이걸 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또 와이어프레임도 보여주고 뭐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회사 경력이 없어.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뭐 모바일 게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에서의 어떤 그런 퀄리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건 영화 회사인데 내가 모바일 게임에서 다녔던 이 포트폴리오로는 어필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내 개인 작업물이 내 데모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데모릴이 회사에서 작업했던 데모릴이 진짜 많아서 좀 개인 작업을 해야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개인 회사 작업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스캔을 사용해서 한 거예요. 어떤 공간도 이러면 캐릭터만 스캔하는 게 공간도 스캔을 하죠. 공간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CG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 아티스트는 정말, 원래 이렇게 스캔을 받아도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하는데 이분은 거의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거의 어떤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은 재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돌이나 시멘트나 낡은 금속재 같은 경우는 재질을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자체만으로 되게 리얼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왜 제가 이걸 보여주는지도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패브릭. 그리고 또 질감을 이렇게 스캔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캔을 받아가지고 스캔 데이터나 아니면 내가 스캔한 건 아니지만 어디에 스캔한 거를 내가 사오거나 와서 작업한 것들. 정말 리얼하죠? 정말 리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스캔해서 작업한 것들. 이렇게 이 공간을 스캔한 거예요. 어떤 장비로.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요. 네, 주위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스캔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모델링을 할 때 내가 개인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의 스캔 이가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그 EA 같은 큰 회사들도 EA에서 되게 유명한 슈팅 게임 있죠. 그래서 그런 슈팅 게임, 총 쏘는 게임에서도 대부분을 이제는 스캔 데이터에 의존을 해요. 아티스트들이 그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 씬 있는 부분에 어색한 부분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전에는 스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가 모델링을 할 때는 스캔 데이터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을 구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왕이면 할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스캔 데이터로 작업을 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스캔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내가 EI를 한다. 그러면 느리네. 이미지가 엄청 큰 건가?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냥 저라면 여기다가 어떤 뭐가 있을까? 레이를 만들어야 되나? 뭐 약간 보셔야 되겠네. 약간 좀 어색한데, 네, 약간 어떤 물을 이렇게 좀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머터리얼을 좀 약간 그 스캔에서는 어떤 쉐이딩 같은 것들은 따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오브젝트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이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나뭇잎을 이렇게 좀 많이 떨어뜨린다든지. 아무튼
여기다 뭘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 스캔 데이터만으로는 했을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볼거리를 많이 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뭘 만들더라도. 예. 그냥 이렇게 저거는 그냥 다 스캔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만 만들었을 때도 충분히 나를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볼거리를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약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이제는 막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스캔 데이터는 좀 약간 뭐가 얍실하다고 해야 되나? 비겁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좋거든요. 어떤 사이트 가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팔기도 해요. 그럼 이걸 내가 꽁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뭐 요새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살 수도 있어요. 사도 얼마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걸 사서 내가 조합해서 내가 만들고 거기다가 좀 뭘 또 많이 얹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씬을 뭔가 많이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나중에 뭐 인터뷰 볼 때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걸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이너스가 안 돼. 왜냐면 어차피 회사에서도 다 데이터를 처음부터 만들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꺼내서 쓰거나 아니면 얘네들도 사서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캐릭터 모델링, 블루에서 캐릭터 모델링 할 때도 눈알은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눈알을 갖다 쓰고 귀 같은 것도 가져와가지고 쓰고 손 같은 거, 손, 발 같은 거 예전에 만들었던 거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좀 약간 변형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없어요. 이렇게. 어드밴스 수업에서는 메가 스캔을 안 써도 내가 직접 3D 스캔을 떠서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거. 제 어드밴스 커리큘럼 홈페이지 있는데요. 거기서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뭘 할 건지에 대한 걸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메가 스캔에서 3D 스캔을 떠서 다 만드는 법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잘 만들었지만 장난감처럼 보이는 로봇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거를 제가 보여준다고 그랬죠. 장난감처럼 저는 이제 또 이 부분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저는 이분보다 더 잘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너무나 잘 하셨어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재질도 상당히 잘 하셨고 무엇보다 디자인도 이분이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디자인도 잘 어떤 비례, 프로포션 이렇게 어떤 느낌 얘가 딱 가만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정말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강력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포스가 딱 느껴지는 그렇게 정말 잘 했어요. 색깔도 되게 잘 쓰시고 이분은 되게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이렇게 리얼타임에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뭐 리얼타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예.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포토샵으로 파일을 좀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정말 잘했어요. 블루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그다지 큰 피드백을 안 줘요. 그냥 바로 통과해요. 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근데 왜 블루에서는 여기서 통과를 실제 그 씬에서 보면 제가 포토샵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포토샵에서 잠깐 했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걸 가져왔단 말이죠. 포토샵 이렇게 넣으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 아이를 이렇게 정말 잘한
이 캐릭터를 이 머리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예. 왜 장난감처럼 보이는지 한번 무게감? 이미지의 톤, 무게감, 챔퍼가 넓은, 반사감, 스케일감. 그쵸? 스케일감, 예, 예. 플라스틱감, 반사감, 쉐이프가 뭐야? 형태. 예. 그쵸? 다 그러니까 딱 보면 빛의 양이 다 일정한 것 같죠. 그죠? 빛의 양이 일정한 한 이유는 머티리얼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죠. 머리 너무 좋은 거. 처음에 우리가 여기 했을 때는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캐치를 못했는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딱 봤을 때는 딱 느낌이 보이죠. 딱 보면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뭐가 부족한지? 자, 이렇게 볼까요? 뭐가 부족한지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 디테일이 이 친구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이 비슷해요. 그쵸? 예, 맞아요. 진짜 뭔가 부착물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재질이 너무 비슷한 것도 있고, 면의 꺾임이 너무 넓은 거 있고요. 네, 맞아요. 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목소리가 너무 둥근 것도 맞고요. 예, 맞은 거예요, 이렇게. 예, 예,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이 답을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예. 이 작업하신 분은 과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왜 안 올라가지? 자, 이 자식을 하시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지적했던 것들 있잖아요.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어. 질감이 다양하지 못해. 목소리가 너무 둥글어. 디테일한 게 없어. 재질이 비슷해. 부착물이 너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모를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더 안 한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몰랐던 거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멈춘 거죠, 한마디로. 덜 한 거지. 덜 한 거죠, 덜 한 거. 한마디로 덜 한 거예요. 이분은 덜 한 거예요. 이성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덜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대머리를 자극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고, 덜 해. 더 안 해. 더 하면 되는데, 시간을 더 내서,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예. 난잡스러워 보일까봐? 난잡스럽지 않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난잡스럽나요? 난잡스럽지 않잖아요, 얘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들, 예. 이게 둘 중에 뭐가 잘하냐. 그냥 디자인 자체는 오른쪽이 더 잘했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잘하고 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 근데 더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회사에서 분리자에서 공고를 냈어요. 그럼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정말 그게 그렇다고 다들 비슷비슷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또 예를 든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의 이런 수업이 훨씬, 툴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좋은 애, 나쁜 애, 이렇게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제가 나쁜 예라고 설명을 드리는, 아티스트의 작품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나쁜 예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너무나 잘했는데, 볼거리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쉐이딩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잘했어. 잘했는데 모델링은 정말 잘했죠. 저도 이렇게 못해요. 잘했는데 쉐이딩을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마 어떤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예. 그냥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이용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그런 그 컬벌처라든지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이용해서 그 소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모델링은 잘하는데 나는 쉐이딩은 할 줄 몰라라는 거를 내 스스로 자백해야 되나?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지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자동차 모델링, 우리 다들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니까 자동차 모델링 많이 하는데요. 자동차 모델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나 일단 자동차 모델링이 너무나 많고, 예? 자동차 모델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 이장학님 스마트 머티리얼이다. 그렇죠. 스마트 머티리얼 아까 그걸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모델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모델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런 소스들이 자동차 모델링은 이분이 이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만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네. 또 그런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또 여기도 똑같은 건데 이런 낡은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크리처 인물도 좋아요. 근데 특히 인물을 하려면 정말 잘해야 돼, 이제는. 내가 인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하면 돼. 지금 안 좋은 예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크리처가 있어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못해요. 이분만큼 잘하지 못해요. 근데, 네, 지금, 네, 왜 이분을 설명드리냐면, 여기 망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망토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학생 수준이에요. 이렇게, 여기 천인데, 이게 무슨 고무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무거운, 뭔가 고무를 어깨에, 우리 미장원에서 머리 할 때, 파마할 때 올려놓는 그 고무 재질을 그거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응? 이게 천 같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대충 했는데, 그냥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커서가 어떻게 움직이지?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얼굴을 이 사람만큼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면 그만큼, 박다정 선생님의 마블러스 디자인을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요 부분은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했어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밝혀도 돼요. 나는 얼굴은 되게 잘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 내보내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얼굴을 잘한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를 너무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요,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실제는 해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를 뭐 회사 들어가서 다 처음부터 배우는 거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좀 크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을 왜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네. 그리고 볼거리를 계속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들도 볼거리가 너무 없어. 특히 이렇게 까만 색깔 배경에 이렇게 무기 이렇게 본인은 이걸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을 거야. 근데 이것도 크게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제가 좋은 예를 드는 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단순하죠. 네. 무기는 정말 단순해요. 무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무기만으로는 이제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소품도 마찬가지고, 소품을 할 거면 이 소품들이 조합되어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볼거리를 많이
어떤 걸 주든지 뭔가 이렇게 프랍에 관한 느낌들을 네, 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얼마나 이런 작품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재질 자체만으로 잘했다는 것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 같은 것들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드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색하면 티가 나는 것들은 정말 잘하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약간 연출을 하는 게 좋고 그냥 이것 자체만으로도 재질만은 나는 이렇게 재질을 잘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뭔가 어떤 컵에 이게 담겨 있고 우유랑 얘가 막 섞여 있는 거라는 걸 이왕 이걸 할 거면 시리얼이잖아요. 그럼 시리얼이 우유에 담겨져 있고 거기 막 스푼도 꽂혀져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볼거리가 많은 게 좋은데 이것만 하나만 알람? 어차피 이거 모델링 한두 개 해가지고 다 카피해가지고 또 올려놓은 거잖아요. 색깔만 다 바뀌게 하고 그죠? 렌더링 어디서 뽑는 게 제일 그나마 좋나요? 글쎄요. 렌더링은 저는 V-Ray를 쓰는데요. V-Ray도 좋지만 뭐 마모스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언리얼에서 하고 되고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 진아님 말씀하시는 거, 예, 그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진 거,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D 알스테이션에 보면 저는 항상 아침에 보면 알스테이션 항상 들어가요.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트렌딩에 누르면 작업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서 네, 매일 봐요 이거를. 네. 내가 여러분 그 의지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의지력을 나도 안 믿거든요. 의지력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력을 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안 하시.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육체의 편안함을 과연 내가 내 의지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저는 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꾸준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뭐라지? 뽐뿌지를 해줄 수 있는,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계속 스스로에게 계속 스스로가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놔두는 거죠. 저는 이제 블루 스튜디오 있을 때 그걸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못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시켜주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겁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넣는 거. 예, 그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너무 잘했지만 좌우 대칭의 그때 시메트리가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것도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인가? 예. 좌우 대칭이 너무 강한 것도 안 좋아요. 뭘 하더라도 예. 지금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했는데 쉐이딩이 너무 단순하고요. 모델링은 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은 UV도 안 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모델링은 약간 그러니까 새 거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제가 단순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새 거 같아 헌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질감의 어떤 그런 볼거리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질감이 있는 소재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너무 잘했는데 쉐이딩이 없어서 제가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예, 너무나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주름이랑 이런 거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왜 쉐이딩을 안 했을까? 그냥 마치 막 그런 거 같잖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 뽑을 수가 없죠. 특히 블루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쉐이딩을 못하기 때문에. 쉐이딩을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눈만 했잖아요. 눈만. 근데 근데 눈을 했는데 눈을 그냥 텍스처로 그냥 했어요. 이 눈에는 이렇게 깊이감을 위해서 이 안에 그 동공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가 실제로 다 넣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쉐이딩만 탁 해가지고 그냥 쭉 박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왠지 느낌이 정말 쉐이딩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사람은. 네,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고 제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그것도 이분도 되게 잘했는데 쉐이딩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쉬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쉽다 그렇죠.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까 그 캐릭터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 라이크니스라고 돼. 되게 닮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자동차도 정말 잘 만들었지만 자동차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걸, 네. 자, 그리고 좋은 예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딱 느낌이, 딱 포트폴리오 만들 때 내가 그 포트폴리오 보는 사람이 느껴야 될 반응은 두 가지 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였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와 정말 여기 보면 이거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미간을 움직이고 주려고 할 때 이게 텍스처의 블렌딩을 줬죠. 입에 볼을 넣으면 이게 모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색깔이 바뀐단 말이죠. These changes in the skin's surface microstructure are important to its appearance, but are generally too fine scale to be captured by facial scanning techniques. We simulate the appearance of dynamic skin microstructure by blurring and/or sharpening the surface detail. 원래 사람이 이 모공이 이렇게 모공의 방향이 따라서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그 블렌딩 쉐입뿐만 아니라 텍스처 자체에서도 어떤 쉐입 블렌딩 값을 준 거예요. 이렇게 몰핑을 준 거예요. 이렇게. These anisotropic effects provide a visceral sense of surface tension and emphasize the expression. 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했을 때, 그쵸, 무섭죠. 와, 저걸 저렇게 만들어. 저게 CG로 가능한가? 대박. 블렌딩과 막 이런 게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굳이 저렇게 와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예. 그냥 그거를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은 잘했지만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얼굴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하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사람을 얼굴 한다면. 진짜 지금 정말 힘들지만 그런 각오로 내가 캐릭터를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경력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막 10년, 20년 경력차를 다 제끼고 내가 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리깅 걱정하지 마세요. 리깅은 어차피 리깅 뭐 이거는 그냥 내 모델로서 내 역량을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걸로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하면 돼. 어차피 회사 가잖아요. 그럼 거기 만들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거기서는 회사에서는 이만큼의 퀄리티를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리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있잖아요. 언리얼 유니티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뛰어난데 정말 그 언리얼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만큼의 뭐라고 역량으로 해야 되나? 그거를 쓸 수 있을까요? 능력을 쓸 수 있을까요? 언리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큼 쓸 수 있겠냐는 거죠. 다 못 쓰죠. 안 쓰죠. 못 쓰죠. 네. 근데 나의 포트폴리오에는 그걸 다 써서 보여주면 돼요. 자, 잘하지 못했지만 그냥 뭔가 볼거리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소품들 막 작업하지 말고 소품을 한 곳에 때려 박아서 그냥 뭔가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네. 뭐 주제도 없고 뭔가 뭐 어떤 비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한 곳에 다 넣었어. 근데 최소한 볼거리는 있잖아.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진짜 꼼꼼하다. 뭔가 되게 열심히 잘하겠다. 일을 주면 변태다. 막 옷 닦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돼?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조그만 거, 요거 나무, 이런 거 하나 보세요. 이거 내가 못하겠어?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소품들,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 달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 할 생각까지는 우리가 안 하지. 왜냐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든 거고, 그렇게 힘들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상디자인이지. 이 캐릭터는 제가 왜 했냐면, 이 캐릭터가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린 것 같아서, 디테일을 떠나서. 네. 딱 보면 흠칫하더라고요. 저기 딱 봤는데, 흠칫하더라고요. 이렇게. 흠칫하게 잘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나라면 어떤 그런 조금 포즈를 조금 더 잡아줬을 것 같아요. 아마 회사에서 작업한 거라서 더 이상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뷰리샷을 좀 더 이쁘게 좀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면. 네, 근데 모델링 자체로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도 로우 폴리곤도 있고 하이 폴리곤도 하고 되게 다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서브스턴트 페인터, 마블러스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뮬레이션 한 거죠. 네. 링크 복사해달라고요? 네. 되게 잘했어요. 보면 되게 딱 봤을 때 CG틱한 부분들이 CG를 하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할 때 이런 뭐 뒤틀림의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뒤틀림이요? 한번 못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CG에서의 못 들어봤을 텐데, 저는 약간 뒤틀어요. 이게 하드 서페이스, 되게 반듯한 하드 서페이스로 만들더라도 약간 굴곡, 약간 뒤틀어요. 이렇게. 네.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뭔가 좀 차가운 게 CG는 차갑거든요. 차갑게 보이거든요. 네. 뒤틀림, 볼거리랑 상관없이 좀 어떤 그런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좀 약간 완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예, 약간 랜덤함 그런 거 약간 줘요. 예, 살짝 비대칭, 살짝 비대칭. 사람 얼굴도 있잖아요. 원래 약간 보면 원래 비대칭이잖아요. 근데 CG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스캔 데이터를 써가지고 되게 실제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캔 데이터를, 사람 얼굴 만들 때 스캔 데이터를 쓰면 당연히 비대칭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오메트리도 보면 다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걸 이제 리깅하는 패션 하는 사람들이 완전 개고생을 하죠. 왜냐면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왼쪽 할 때 그걸 카피해서 못 쓰고 데이터를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이 수정하고 일일이 다 땡겨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퀄리티가 높으니까 그분들은 그걸 감수하면서도 회사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쓴단 말이죠. 쓰는 곳에서는. 근데 이게 지오메트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지오메트리가 또 달라요. 왜냐면 형태가, 스캔 데이터는 다 그게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거의 못 느끼지만 사람의 눈은 우리가 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뇌로 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손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어쨌든 제가 좀 약간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짧네요. 나중에 제가 어떤 모델링을 뭔가 지오를 이렇게 변형하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품은 컨셉에 너무 충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는 보면 그냥 이렇게 아주 리얼한 어떤 풍 자체가 리얼한 그런 풍은 아니에요. 약간 요새는 반실사라고 그래야 되나? 반실사 느낌? 이렇게 반실사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반실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연출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T-포즈를 한 것보다 이 사람은 아마 모델링을 애초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잡고 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예 리깅을 생각을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그 얼굴도 보면 약간 표정도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게끔. 네.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되게 미세하지만 팔뚝에 이렇게 노란 색깔 타투 같은 문신도 좌우 대칭이 아니 약간 이렇게 약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 대칭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책 어떤 소설책 중에 이제 거의 제가 10분 후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건데 대몰이를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모델링을 잘하고 텍스처링, 쉐이딩 이런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장의 그 네모, 그 모니터 안에서의 최대한 나의 걸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 보라색 소가 온다라는 책이 있대요.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제가 앞서 세미나 했던 분이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누가 검색해 보실래요? 그래서 링크 좀 주고 있어요. 보라색 소가 온다.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도 CJ 하시는 분이었는데 CJ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요. 그래서 어떤 나만의 어떤 특이한 점을 부각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보랏빛 소가 온다구나. 네, 보랏빛 소가 온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소들은 다들 소가 온다. 네, 보랏빛 소가 온다. 제 책에 소아님의 그래서 소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막 모여서 이렇게 가축돼 있다고 그러나 어떤 농장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소 하나가 보라색 소면 사람이 그 소만 수십 마리의 소 중에 그 소만 딱 눈에 띄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작품 속에서 내가 튀게끔 하는 부분들을 요소를 넣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모델 텍스처링 다 잘하는 거는 그는 기본이고요. 거기서 플러스로 어떤 그런 부분을 넣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도 이거 지금 헐크 이거 한 사람도 충분히 자기만의 어떤 튀는 느낌을 충분히 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헐크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표정도 재밌고요. 예,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사서 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1시간 20분 수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되는데 편집하시는 분은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